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요즘 학생들은 사회, 문화, 정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교실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먼저 접합니다. 알고리즘이 걸러낸 뉴스, 몇 초 안에 압축된 숏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 특정한 프레임으로 여론을 자극하는 메시지까지. 학생들은 이 복잡한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과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로 다루어야 하는 교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떤 성취 기준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교실에서는 어떻게 수업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술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사회적 사건이 어떤 관점과 프레임에서 만들어졌는지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유권자로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시민으로서 공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메시지를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자료 조사할 때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고 참여하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입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는 공통과정의 중학교 일반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과목 일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들을 탐색하고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미디어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접하는 문화와 정보의 사례를 분석하며 미디어의 내용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성취 기준의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TV, 동영상 플랫폼, SNS 등에서 정보를 판단할 때 그 사실 여부와 숨겨진 의도,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삼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영역에서는 선거의 기능과 원칙, 정치 주체의 역할, 지방자치의 의미 등을 학습하는 성취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정치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검증과 비판적 수용을 중요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는 학생들이 정당의 누리집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시민단체의 정보를 미디어 자료로 탐색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내용을 분석하며 시민 참여 활동으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시민 참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사회와 문화에서는 대중문화를 다루는 성취 기준에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대중문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가 만드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문화주의, 취향문화론과 같은 문화 분석 관점뿐만 아니라 침묵에 나선 프레이밍, 의제 설정 이론 등 미디어 효과 이론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의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소비하는 대중문화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적, 정치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인 정치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는 성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에서는 정당 웹사이트, 뉴스, 방송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탐색하되 그 정보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정치 보도의 사실성을 점검하는 과정은 사회과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 미디어 효과 이론, 이런 걸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이런 이론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사회과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 생각보다 넓고 깊다는 점을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수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서 개발한 핵심 개념으로 살펴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마이크로 러닝 기초편 15개 강좌를 수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강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과 최신 이론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어서 수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성 개발을 원하신다면 한국언론지능재단 미디어교육원의 교사 연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새내기 유권자 교육 자료집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도 단체 교육, 맞춤형 위탁 연수, 개인 연수까지 선택폭이 넓어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보다 더 체계적인 전문성 확장을 원하신다면 미디어 교육 관련 대학원 진학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보다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미디어 교육 포털 미리네에 탑재된 미디어 탐구 생활 중학편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자료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기에 수록된 자료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이 매우 높아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수준 높은 자료들입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예시는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탐지 기술자 되기는 딥페이크 이해, 국가별 대응 정책 비교, 허위 정보 사례 분석,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방안 제안까지 포함한 완성도 높은 수업 아닙니다. 대중문화의 상업성과 예술성은 대중문화 분석과 팬덤 문화 탐구, 콘텐츠 기획 활동까지 연결되어 있어 문화와 미디어 구조, 콘텐츠 생산을 자연스럽게 통합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교과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은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활용 가능한 자료들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의성을 고려하여 교실과 학생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며 미디어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